자, 수빈아, 우리 집합이 뭐였지? 집합의 정의.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지. 명제는 뭐냐면 어떤 문장이나 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참 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 그건 사실이야. 그건 거짓말인데? 이걸 분명히 할 수 있는 거. 그런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명제라고 부르고, 보통 명제나 조건은 우리가 나중에 조건도 나올 텐데 일단 조건이 뭔지도 알아보자. 조건은 이런 거야.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조건이야. 뭐라고?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조건이야. 이렇게 되면 얘 사실이야, 거짓이야? x에 따라 달라지지, 그치? 이 변수에 따라서 변수가 오면 참이 되는 거고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조건, 이렇게 부르지. 그리고 이 조건, 즉 얘를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건 뭐가 있지? 1이 있지, 1. 그지? 우리는 요 녀석을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불러. 진리집합. 응? 이렇게. 진리집합 이렇게 불러.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x 더하기 2가 5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얘도 x가 4면 성립하고 5여도 성립하고 6이어도 성립하고 7이어도 성립해. 그러니까 얘는 x값에 따라서 얘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은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내가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해보면 4, 5, 6, 7 여기까지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 부른다고?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내가 요 식을 조건 P라고 불렀다면, 요 식을 조건 P라고 불렀다면 요 녀석을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고 얘는 라지 P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근데 조건 P가 이렇게 있었고 조건 P는 이런 식이래. 그럼 얘를 부정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P는 얘가 아니래. 그걸 우리가 기호로는 조건 P? 그럼 P가 아니다 라고 부르고, P가 아니다를 우리는 기호로 not P라고 씁니다. 그리고 얘 뭐라고 읽는다고? not P라고 읽는다는 얘기야. 이런 기호야. 알겠죠? 자, 그래서 명제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고? not P. 명제 P가 참이면 어떤 명제가 참이야? 사람은 모두 죽는다가 참이야. 그럼 사람은 모두 죽지 않는다 라는 건 명제를 부정한 거지. 그러면 걔는 거짓인 거지. 그래서 명제 P가 참이면 P가 아니다 라는 건 거짓이고, 만약에 P가 거짓이라면 P를 부정한 녀석은 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조건과 진리집합 설명했죠? 그죠? 조건과 진리집합 설명했고, 조건 P 또는 Q와 P 그리고 Q.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봐봐. 얘가 조건이야. 조건 P. 요 녀석의 진리집합을 우리는 보통 라지 P라고 쓴다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보통 라지 Q라고 쓰는데, 우리 또는이라는 요 녀석은 집합에서 뭘로 바꿔서 쓰지? 합집합. 그래서 우리가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Q의 합집합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요 밑에 있는 요 녀석, 조건 P가 있고 그리고 Q가 있는데, 요 녀석의 진리집합은 라지 P를 거고 Q의 진리집합은 라지 Q일 텐데, 여기 그리고니까 뭐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또는의 진리집합은 합집합이고 그리고의 진리집합은 교집합으로 쓴다가 되겠지. 조건 P 또는 Q의 부정이래. 봐봐. P 또는 Q의 뭐라고? 부정이래. P 또는 Q의 부정. 그러면 내가 이 녀석 진리집합으로 먼저 표현해 볼게. 진리집합으로 P 또는 Q 요 녀석을 부정하겠대.
얘를 부정하겠다라는 얘기는 여기다 여집합을 씌우겠다는 얘기지. 집합의 의미에서는. 그러면 얘는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될 거고, 이 녀석을 다시 이런 형태로 표현해보면 얘가 not P, 얘가 또는 그리고 not Q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쓸 수 있다? not P 또는은 뭘로 바뀌고 그리고로 바뀌고 Q가 not Q로 바뀌어서 not P 그리고 Q로 바뀐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P 그리고 Q는 뭘로 바뀌겠어? not P 또는 not Q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을 얘를 알아야만 풀 수 있기 때문에 봐봐.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얘를 우리가 P이면 Q이다 라고 읽어. 얘를 P이면 Q이다 라고 부르고 요 녀석이 뭐가 되고 얘가 하나의 조건이고 얘도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건데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고 앞쪽에 있는 P이면 Q이다 해서 이 앞쪽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르고 이 뒤쪽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건 두 개를 화살표로 연결하면 뭐가 된다? 명제가 된다. 조건 두 개를 화살표로 연결하면 명제가 된다. 이런 거지. x제곱이 4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이게 사실이야 거짓이야? 사실 맞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참 거짓이 분명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명제가 되는 건데 요 녀석이 하나의 조건 P가 되는 거고 요 녀석이 하나의 조건 Q가 되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P이면 Q이다.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고 얘를 가정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 부른다? 결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조건 두 개를 연결하면 명제가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여긴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영상 한번 보시고 P가 Q에 뭐가 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따라서 P이면 Q이다. 요 녀석이 만약에 참인 명제라면 얘가 참인 명제라면 P의 진리집합 라지 P와 Q의 진리집합 라지 Q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녀석이면 이 녀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P라는 어떤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있고 어떤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포함 관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안 돼. 그러면 P이면 Q이다라는 요 명제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얘가 거짓이라면 요게 성립하는 거고 요렇게 진리집합의 관계가 요렇다면 얘가 거짓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막상 문제 나오면 헷갈려요. 문제 풀어줄게. 문제 풀다 보면 괜찮아. 이 명제 쪽이 좀 재미가 없잖아. 명제 쪽은 재미도 없고 사실 말장난을 쳐놓는 거기 때문에 뭔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별로야. 짜증나요. 그냥 별로야. 별로야. 근데 싫어해 여기. 아무튼 별론데 그래도 뭐 안 할 수 없잖아. 이제 안 할 수 없어. 봐봐. P 어떤 집합에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 P가 전체 집합이랑 같대. 이거 무슨 얘기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랑 같대. 근데 요 녀석 이거의 원소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인 거잖아. 근데 그 녀석이 뭐라고? 전체 집합이래. 그러면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모든 X에 대해서 조건 P를 만족한다 이런 의미. 근데 만약에 P가 전체 집합은 아니래. 근데 당연히
P가 전체 집합은 아니겠지만 전체 집합 안에 있는 녀석일 거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있는 녀석일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봐. P에 있는 모든 녀석은 얘를 만족하겠지만 U가 갖고 있는 전체 집합이 갖고 있는 녀석 중에 이 바깥쪽에 있는 건 얘를 만족해야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성립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거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P가 공집합이 아니래. P가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존재하고 요거 위에 안쪽에 이렇게 P가 있는데 요거 안에 원소가 하나라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어떤 하나에 대해서는 조건 P를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P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어떤 녀석 하나는 얘를 만족할 테니까 참이라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가 공집합이래. 그럼 얘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텅 비었다는 얘기잖아. 모든 원소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조건 P를 만족하는 녀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단 하나도 얘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떤 X가 얘를 만족한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야. 그죠?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부정인데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 모든이 된다.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고 크다를 부정하면 작거나 같다가 되고 작다를 부정하면 크거나 같다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다라는 걸 부정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이 아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모두는 뭘로 바뀌고 어떤으로 바뀌고 느는 아니다로 바뀌면 돼. 자, 어떤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다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은 뭐가 되는 거고 모든이 되는 거고 정사각형이다는 뭘로 바뀌어서 정사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쉽지? 여기까지는 쉬워. 어려울 게 없어 여기까지는. 자, 정리, 증명 얘는 용어니까 그냥 외워두시면 돼. 정의는 약속인 거야. 정의는 그냥 약속.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했는 약속. 정리는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처럼 이미 어떤 사람이 걔가 얘는 무조건 참이야 라고 밝혀놓은 거야. 걔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정리라 부른다고. 증명은 정의나 정리를 통해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불러? 증명이라 불러.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모든 상황에서 참일까 거짓일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참이라고 밝혀져 있는 내용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 녀석은 모든 상황에서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왜? 정의라고. 네, 아니지.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거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미 참이라고 밝혀진 거지.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평면에서만 참이라고 밝혀진 거야. 공간에서는 참이 될 수 없어. 오케이? 그래서 뭐 너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 그걸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디에서만 참이다? 평면 도형에서만 참이다. 그래서 너희 나중에 무슨 수학 관련 책을 막 읽다 보면 이런 거 나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구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북극이잖아. 그지? 북극에도 펭귄이 사나? 북극에는 곰이 살잖아. 그지? 북극곰이 여기 이렇게 있었던 거야. 북극곰이 있어.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적도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요만큼까지 적도를 따라 움직여. 그 다음에 얘가 얘를 따라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어. 다시. 그러면 얘는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 적도 따라 움직였으니까 얘 수직이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얘도 수직이겠지. 그럼 여기는 얘도 수직이겠지.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상황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지금 분명 삼각형처럼 움직였는데, 그지? 내각압이 얼마야? 200?
70도야. 이상하지?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요 녀석은 사실 어디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야? 평면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야. 자, 여담이죠. 그죠? 여기. 근데 이런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 너무 가르칠 게 없어서 그냥 사적을 붙이는 그런 거죠. 자, 명제 역과대우인데 우리 요거 안 했었지, 지영아. 저번 시간에. 자, 봐봐. P이면 Q이다. 얘는 뭐라고? 명제라고. P도 조건이고 Q도 조건인데 얘는 명제인데 얘를 내가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P이면 Q이다. 이렇게 쓰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고 얘를 가정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결론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녀석을 본명제 이렇게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본명제 이렇게 불러. 본명제라고 부르는데 이 본명제에 가정하고 결론을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야. 뭘 바꿔서 쓴다고? 가정하고 결론을 바꿔서 쓰는 거야. 그래서 Q이면 P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쓰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꾸로 썼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영명제 이렇게 불러. 그리고 보통은 그냥 여기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은 이렇게 해서 자리를 바꿨어. 이렇게 자리를 바꿨는데 바꾸면서 뭐까지 하게 되면 부정까지 하는 거야.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결론을 자리를 바꾸고 부정까지 해. 우리는 이런 녀석을 뭐라 부르냐면 얘를 대우 명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사실 역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본명제와 대우명제가 중요해. 어떤 관계 때문에 얘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P이면 Q이다는 이 명제가 참이라고 치자. 이 명제가 참이라고 치자. 참. 그럼 우리가 명제를 참인 명제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화살표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해.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 되어 있는 녀석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얘가 참이라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요 녀석의 진리집합 라지 P와 요 녀석의 진리집합 라지 Q가 있었을 때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참인 명제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인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요 녀석의 원소 중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녀석이 하나라도 있으면 걔는 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얘가 참이면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런 관계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될걸? 전체 집합 U가 있고 이거 안에 뭐가 있고 Q가 있고 이거 안에 뭐가 있어? P가 있는 거야. 이런 관계인 거지. 맞지? 근데 내가 얘를 대우를 하게 되면 대우가 이렇게 되거든. not Q 이면 not P 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참 거짓을 한번 확인해 볼게. 참 거짓을. 그럼 내가 얘의 참 거짓을 확인해 보려면 이 녀석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이 녀석 입장에서 Q의 여집합은 어디야? 여기지. P의 여집합은 여기지. 그러면 Q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의 관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건 이 녀석이 뭐란 얘기지? 참이란 얘기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우리는 본 명제가 참이면 그 녀석의 대우 명제도 참이야. 본 명제가 참이면 그 녀석의 뭐도 참이다? 대우 명제도 참이다.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면 본명제도 참이고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고 대우가 거짓이면 본명제도 거짓이고 이렇게 돼서 본명제와 대우명제는 이 본명제와 대우명제는 참 거짓을 뭐 한다? 참 거짓이 일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고 싶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고 싶어?
근데 걔를 그냥 봤더니 잘 모르겠어. 그럼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대우명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대우명제를 통해서도 본명제 참거짓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요 영명제는 이 녀석하고 참거짓이 일치하지 않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사실 얘는 별 의미가 없어. 그냥 역을 구하여라 가 되는 거기 때문에 쟤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리만 바꾸면 자리만 바꾸면 돼. 가져간 결론은. 그래서 대우는 자리 바꾸고 부정, 역은 자리만 바꾼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 자, 우리 그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 명제에 대한 증명법. 사실 뭐 근데 얘가 총 3가지가 아니라 우리 사실 이 3단 논법 우리가 연역법 이렇게 부르나? 그지? A가 B고 B가 C면 A는 C다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 녀석을 연역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에 대한 증명법은 귀류법이라는 녀석과 연역법에 의한 3단 논법과 그리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요 녀석과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은 그냥 일부에서만 써지게 되는데 우리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명제에 대한 증명이 나오잖아. 그치? 명제에 대한 증명은 대부분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기류법은 뭐냐면 기류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다.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부정한 녀석을 증명해 나가. 오케이? 부정한 녀석을 증명해 나가는데 그러면 그 명제를 증명해 나가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즉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를 부정했어. 근데 그냥 부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결론만 부정한 거야. 결론만 부정했는데 그 부정한 결론을 증명해 나가다 보니까 오류가 있어. 그러면 본명제가 뭐가 되는 거야? 본명제가 참이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지. 루트 2는 무리수다 라고 해놓고 요 녀석의 결론이 이거잖아. 그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되지?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는데 사실 우리가 걔를 우리를 유리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실수가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나눠지니까 유리수다라고 놓고 얘를 증명해 나가. 그럼 얘를 증명해 나가다 보면 뭐가 생기겠어? 오류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 오류는 누구에 대한 오류야? 요 녀석에 대한 오류잖아. 그러니까 얘가 거짓이니까 얘가 뭐라고? 참이라고. 왜? 우리는 P가 뭐면 참이면 나 P는 거짓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가 참인 거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오류가 안 생겼어. 얘를 결론을 부정해서 계산하고 있는데 부정이 얘가 오류가 안 생겼어. 그럼 누가 거짓이란 얘기야? 본 명제가 거짓이라는 얘기죠. 이게 귀류법이야. 그러니까 귀류법은 어떤 명제가 있으면 결론을 부정해. 그리고 결론을 부정한 명제를 증명해 나가다가 오류가 생기면 본명제가 참, 오류가 안 생기면 본명제가 거짓. 이 되는 게 뭐가 된다? 귀류법이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그냥 이런 거지. 원래 본명제와 대우 명제가 있는데 요 녀석의 참 거짓이 늘 일치한다며. 늘 일치한다며. 그지? 그래서 내가 요 녀석의 참 거짓을 확인하려고 해봤더니 참 거짓이 확인하기 좀 어려워. 그래서 뭐 해서? 요 녀석의 뭘 구해서?
대우를 구해서 참 거짓을 밝히는 거. 그 녀석을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3단 논법은 그냥 이런 거지 뭐.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야. 얘가 참인 명제야. 오케이? 근데 Q이면 R이다도 참이래. 그러면 얘를 내가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그림이 될 거 아니야.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지? 근데 봤더니 얘도 참이래. 그러면 요 녀석의 진리집합 Q가 R이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P라는 진리집합은 R에 대해서 부분집합이지? 그러니까 뭐도 사실인 거야? 얘가 사실이고 얘가 사실이면 요 녀석도 사실인 거지. 얘를 매개체로 해서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3단 논법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쫙 정리할 거야. 자, 기류법과 3단 논법. 그러면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봅시다.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봐봐.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이 명제가 참이야.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야.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럼 얘가 참이기 때문에 진리집합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지? 이거. 진리집합 입장에서는 P라는 녀석이 Q라는 녀석의 부분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봐봐. 그럼 내가 얘를 만족하도록 적어볼게.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4의 배수를 봤더니 4, 8, 12, 16 이런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녀석은 2의 배수다. 맞는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야, 4의 배수면 2의 배수야 라는 건 이미 저와 하나만으로 다른 어떠한 조건이 없어도 얘는 무조건 그냥 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P면 Q라고 얘기하기에 충분해.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 이거? 그러니까 4의 배수면 2의 배수라는 건 다른 어떠한 설명이 없어도 얘가 참이라는 거 확 느낄 수 있어. 그지? 이랬을 때 우리는 P면 Q다라는 걸 확정 지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을 이렇게 불러. P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불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P라고 얘기하면 야, 4의 배수 이러면 그럼 걔는 2의 배수겠네? 라고 얘기하기에 충분한 설명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르고, 얘를 우리가 공부하고 암기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충분하니까 주는 거고, 얘가 지금 화살표를 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P가 Q한테 주잖아. 그러니까 P가 충분하니까 Q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러면 Q의 입장에서 얘를 설명해 보면, Q의 입장에서는 Q는 P이기 위한 뭐겠니? 얘는 필요하니까 받을 거 아니야. 충분하니까 주고 필요하니까 받고.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뭐라 부른다고?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얘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라면 가정을 뭐라 부르고 충분 조건이라 부르고 결론을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 지영아.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요 녀석을 보면 얘를 쓸 수 있어야 하고, 얘를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해. 오케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면 얘를 보자마자 그러면 P면 Q에다가 참이네요?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보면 그러면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네요?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 요 녀석을 보자마자 그러면 P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얘를 보자마자 그럼 너는 충분 조건이고 너는 필요 조건이라는 걸 보자마자 확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생각이 필요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런 거잖아. 봐봐. 2의 배수이면 짝수이다. 이게 사실이야, 거짓이야? 사실인 거지? 그럼 2의 배수면,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하면 Q 이렇게 해서 얘가 사실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짝수이면 2의 배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짝수이면 2의 배수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이네. 즉 분명계도 참인데 뭐 그거에 대한 역도 참이네. 맞지? 그러면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니까 진리집합 입장에서 보면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고 이 녀석 입장에서 보면 라지 Q가 라지 P의 뭐가 되고? 부분집합이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서로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집합 입장에서 얘하고 얘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지? 지영아 빨리. 뭐지? 얘하고 얘를 합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하고 얘를 합치라고. 얘하고 얘를 합쳐.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얘를 한 방에 설명해봐. 집합을 이용해서. 집합을 이용해서 얘를 한 방에 설명해봐.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P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얘를 한 방에 설명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나? 그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잘 봐봐. P면 Q이다 참이고 Q면 P다 참이니까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잖아. 그러면 이 녀석 입장에서 보면 P는 Q이기 위한 뭐가 되는 거고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이거 입장에서 보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 보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잖아.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되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돼. Q 입장에서 보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되고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돼. 아,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맞아?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따라서 얘하고 얘가 즉 요 녀석이 분명계도 참이고 영명계도 참이라면 요 녀석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요 녀석을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아, 너는 너의 필요 충분 조건, 너는 너의 필요 충분 조건. 필요하니까 받고 충분하니까 주고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풀어봐요, 알아. 이따가 쭉 문제 한번 다시 풀어줄게. P가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1이래. 이렇게 되겠네? 그럼 잘 생각해봐. 얘를 만족하는 건 정말 이거밖에 없어? 근데 얘면 얘가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사실이야, 거짓이야? 오케이, 사실이야. 이렇게 가는 건 거짓이야. 얘가 2고 마이너스 2여도 되잖아. 그건 거짓이야. 그럼 뭐만 참이야? P면 Q이다만 참이야.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집합의 포함 관계는 P가 Q의 부분 집합. XY가 1이래. X가 1이고 Y가 1이래. 요거면 요거가 되는 거 맞지? 이렇게 가는 건 지금 현재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가는 건 거짓이야. 얘가 2구 2분의 1이어도 되잖아. 이거는 거짓이야.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X가 Y보다 크대. 이렇게 가는 건 사실이야, 거짓이야? 사실이야. 얘만 이렇게 넘겨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건 그럼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다 했네요. 자, 이제 문제 풀면 돼. 이제 문제 풀면 돼. 그지? 봐봐. 수빈아,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 그지?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없다.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왜 어렵냐면 말장난을 쳐놔서 그래. 말장난. 그리고 너희가 어려워하는 건 이쪽이 아니지 사실. 절대 부등식과 증명 쪽이 어려운 거야. 알겠지? 자, 나가요? 절대 부등식?